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전 재산을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8월 14일 되면 정말로 제 전 재산이 미국 ETF에 투자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9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의 회사 선배들이나 대학교 선배들 보면은 40대 그 이후부터는 같은 또래들 간에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투자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이만 먹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박 이상은 치자는 생각에서 모두가 좀 이견이 없는 투자 방법, 안정적으로 미국 인덱스 ETF 위주로 투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드디어 8월 1일부터 1일자로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이제 시작이 됐죠. 완료가 되었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일단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패권국이라서 그들의 통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입지는 매우 공고하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이제 산업의 중심인 국가인데, 미국은 내수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수출품 중에 최고인 달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챗GPT한테 미국의 내수 수출 비중을 좀 물어봤는데, 미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랑 정반대다. 내수 비중이 그래서 전체 GDP 성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은 10%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뭐 어떤 경제적인 변화 이런 거에 덜 민감한 편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내수 중심으로 잘 돌아가는 나라가 부자 국가인데, 더 부자가 되려고 이번 상호 관세 협상을 한 걸로 보이고요. 미국이 자기네들 국민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어가고 싶은 나라들은 한마디로 입장료나 통행료를 더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래저래 각 나라마다 지금 그 미국과 협상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충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들 요약을 해보면은 한국, 미국, EU 정도를 제가 볼 건데, 상호 관세율은 모두 15%로 동일하죠.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동일한데,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0%였던 게 지금 15%가 된 거고, 일본이 뭐 혼다, 토요타, 닛산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2.5% 이렇게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과 일본 자동차 회사는 이제 동일한 관세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요. 농산물은 뭐 쌀, 소고기 이걸 개방하네 안 하네 이게 말이 많은데, 일본도 쌀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은 셰일가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그 천연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던데, 그런 에너지까지도 수출을 미국이 할 거고, 그거를 뭐 중동 걸 쓰지 말고 미국 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이게 웃긴 게 대미 투자. 미국은 어차피 잘 나가는 나라인데도 이런 뭐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곳에서 삥을 뜯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미국에다가 제조업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조선업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철강 공장 이런 걸 지어라. 우리나라한테는 약 487조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했고, 일본은 765조, EU는 전체적으로 835조 이렇게 미국 내에 투자를 해라.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부자라는 건 다 알죠. GDP가 세계 1위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이 세계 2위이긴 한데 1인당 GDP를 보면은 중국은 이 순위 안에 1위부터 16위까지 없죠. 대신에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순위권 7위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 자체도 엄청난 부국인데 개개인도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거 부러워하고 뭐 시샘, 시기 질투해봤자 네,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이럴 때 즐기자, 네, 웃자 뭐 이렇게 네, 나름대로 투자 방법, 내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그들의 부가 상승하는 거에 나도 합류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건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6.25 이후로.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 이쪽 편에 있다고 하면 이제 전투기가 날아갈 때 한 방에 이제 주로 적국으로 인식하는 러시아나 뭐 중국,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기 힘든데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기지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마치 그 항공모함처럼 한국에서 어떤 그 군수 보급, 뭐 예를 들어 전투기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해서 중국을 칠 수도 있고 러시아를 칠 수도 있고 등등. 그리고 중국과 뭐 대만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도 한국을 항공모함처럼 이용해서 여기를 방어하러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이 중국 제2의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기지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어쨌든 계속 같이 동맹국으로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참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는 거, 우리나라를 뭐 떠있는 항공모함으로 본다는 거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지구에서는 네, 패권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은 미국의 52개 주 중에서 뭐 한 개 주 크기도 좀 될까 말까 좀 작은 나라라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좀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지만 뭐 또 그들 나름대로 협력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다가 우리 중간재를 팔아가지고 외화벌이, 그러니까 위안하겠죠. 그런 걸 벌어왔었는데 중국이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 기술 경쟁도 해야 되고 세계를 상대로 같은 품목들에서 수출 경쟁도 해야죠. 지금 보니까 BYD 이 실이라는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광고도 텔레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도로에서도 꽤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들끼리도 이렇게 중국차가 더 이상 전기차에 한해가지고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AI도 딥시크나 뭐 스마트폰 이미 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걸 보면은 화웨이 이런 데서 밀리고 있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는 네, 중국을 바라보기보다는 미국을 바라보고 기업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 근데 그런 미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야욕을 보였듯이 한국에 잘 나가는 회사들, 대기업들도 지금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으면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는 실거주 아파트 있었는데 이제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재산을 미국에 넣으려고 하는 방향은 맞게 설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로는 잔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3억 좀 넘는 돈을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잔금 다 받으면 제가 이제 슬로우 파이어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면 제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시는 것들이 자산이 미국에 편중되면은 그러니까 주식 자산에 편중되면은 불안하지 않겠냐. 최소한 실거주 한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S&P 500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였는데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좀 이런 기술을 많이 이용했어요. 챗GPT의 좀 그 추론 기능들, O3 모델이나 클로드라고 하는 거에 오프스라고 하는 추론이 강화된 모델,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
뭐 그록, 쓰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검증을 받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이 배치가 되는데요. 크게 코어는 VO 역할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받을 겁니다. 올 배당 슈드로 20%. 누군가는 왜 슈드 이런 거 좀 퍼포먼스 안 나오는데 왜 갖고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무주택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월세로 산다는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 현금 흐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성장성을 좀 더, 그러니까 CAGR이라고 하죠. 연평균 성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QQQ를 넣었고, 그래서 미국이 조금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주요 회사들에 투자하는 VXUS라는 거에 지역 분산 효과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BND와 초단기 채권을 포함한 SGOV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중을 너무 많이 쪼개놨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억 단위가 이제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7가지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정확한 거는 8월 14일 이후에 매수가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뭐 14일에 베이스 올로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비중의 50%를 즉시 매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달 일정 비율씩 매수를 하고, 모든 투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는 끝내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택한 이유는, 이것도 뭐 AI한테 검토를 받았고 의견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투자 현황 자세히 보면은, 현재 포트폴리오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미국 S&P 500에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 VOO 그리고 SGOV, 비트코인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실적을 보면은 계속 분위기 좋았었는데 어제 미국 S&P 500도 같이 하락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0.67% 작년 연말 대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환율이 작년 12월 말이 되게 높을 1400 중반 할 때라 가지고 그 부분만큼 좀 빠져 있는 상태고, 벤치마크의 지수 보면은 여전히 코스피 좀 빠졌다고 해도 코스피 코스닥 대단하죠. 환율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S&P 500하고 나스닥 올해 6% 이상 올랐는데 지금 제 계좌는 이렇게 되었다. 환율에서 까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4% 룰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보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1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제 4% 룰을 가지고 지금도 은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가 1년 1,000만 원으로 2명 살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하는 본질은 나의 경제적 자유 달성을 기록하고자 하는 거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영상 만들면서 계속 복귀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돈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 이거를 또 계속 명심하려고 합니다. 저의 슬로우 파이어 도전을 이제 관통하는 근본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닷물이라는 게 마시면 마실수록 물이긴 하지만 목이 말라지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갈망은 갈구를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정 수준 도달하면은 돈이 아니고 좀 다른 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이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